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아무튼 주말에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근데 고용 지표나 이런 쪽은 크게 좋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 시장도 지금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미국 시장 좀 간단하게 보고,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 또, 12월 달 CPI 발표를 하죠. 거기에 또 시장이 변동성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수급적으로 보면은, 수급적으로 지금 올해 어쨌든 출발은 좋아요. 출발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의 매수세가 좀 증가하는, 이제 물론 전체 시장에서도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종목별로 이제, 압축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급을 보면서 이제 국민연금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결국은 이제 올해, 아무튼 가장 중요한 수급은 외국계 창고 쪽의 신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금융 투자 쪽의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수급에서 볼 것이고, 지난해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개인들이 580만 주 이상, 거의 600만 주 가깝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창고 쪽에서는 지난해에는 이제 주로 금융 투자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량들이 좀 나왔다고 한다면, 올해는 조금 이제 키움이라든지 또 미래에셋, 그죠? 그러니까 약간 단기 성향의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국 시장이 다행히 지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그죠? 고용 보고서가. 그래서 다행히도 어쨌든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그러니까 저번 저점 1200포인트대 또 1080포인트대를 깨지 않고 어쨌든 연초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망치를 한 6.5 정도, 6.5% 정도.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이 6.5%였는데 그 정도면 부합한다. 요번에 낮게 나오면 주가는 오히려 이제 또 랠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상승을 한다면, 그죠? 조금 한번 변화를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지난 12월 달에 이제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이제 확연하게, 그죠? 좀 하락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간 임금 상승률이 연 4.6%, 요거 시장 전망치보다도 한 0.4% 감소를 했죠. 그죠? 하락을 했죠. 전망치가 한 5% 정도 됐으니까. 그 부분에 좀 주가가 금리 인상에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정점에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ISM 제조업 서비스, 그죠? PMI가 49.6%로 약간 49.6으로 위축된 거죠. 그죠? 우리 50 이하면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쪽으로 평가들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맞물리면서 어쨌든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쪽 그 실업률도 지금 사실은 3.5%, 6%고, 여기에서 지금 크게 아직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조금 상승을 해주고 이제 하면 올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또 금리 인상에 강한 부분에서는 좀 한불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2월 1일 날이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죠?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용을 보면은 12월 달에 비농업 부분에서는 22만 3천 명이었죠. 전망치가 20명인데 이건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요일 날 이제 그 발표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또 어쨌든 그 ADP 고용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고, 어제는 아무튼 이게 이제 작용이 되었던 게 임금
시간당 임금 하락 부분이었죠. 그죠? 이 부분에서 좀 법리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어쨌든, 이쪽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부분이 목요일 날인데, 그때 아무튼 조금만 안정적인 흐름이면, 그죠? 미국도 기술적 반등 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보면은 좀 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에 입각한 그런 흐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자, 우리 시장은 이제 보면은 지금 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올해 이제 트렌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니프티 50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어제 강의는 한번 앞에, 그러니까 시황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니까요. 그래야지 오늘도 셀트도 다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2020년도는 유동성 장세였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역유동성 장세다. 지금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고 미국 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주는 부분은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의 반등 장세다. 그 반등이 끝나고 나면 역실적 장세가 전개된다. 올해는 역실적 장세가 전개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고객 예탁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2020년도, 21년도 고객 예탁금이 75조까지 갔었어. 그죠? 75조. 그렇죠? 75조까지. 그러니까 최고점에 보면 2022년 1월달 2021년도 이때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75조까지 갔었죠.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46조예요. 그럼 거의 30조가 빠져나간 거죠. 2020년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고객 예탁금의 최고치가 76조였는데 지금 46조니까 지금 46조 3천억 아닙니까? 예탁금이 무려 30조나 빠져나갔어요. 그게 이제 역금융장세 이렇게 제가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 더 빠져나갈 것인가?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고객 예탁금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바닥일 때가 2018년도, 19년도 바닥일 때가 보통 한 25조 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저는 고객 예탁금은 이제 40조 요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죠? 자기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갔던 이제 수학 개미들이 또 우리 시장 쪽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 이제 요번에 외국인들의 물론 이제, 역금융장세에서의 반등이라고 보지만은 외국인들 수급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 그죠? 어쨌거나 이번 이제 반등이 지금 앞으로 전문 저점은 깨지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그죠? 여기서 만약 강하다고 한다면은 2360포인트대가 이제 120일이니까 120일 한번 핸들링 하고 내려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하락을 하고 금요일날 이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하락을 해도 우리 시장은 좋았으니까. 그 좋은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었죠. 수급. 그래서 그 수급 부분을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올해 저는 셀트리온 연기금도 올해 매수 확대를 한다고 보고, 올해 연기금보다는 또 누가? 금융투자 쪽이. 그죠? 그 시장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이제 신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결국 올해도 매도가 개인들이 나올 것인데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한번 요거 보면, 자, 지난해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한 게, 그죠? 코스피 쪽에서 한 6조 8천억 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해에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지난해 그 앞에는 많이 팔았었죠. 그죠? 2021년도에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외국인들이 6조 8천억 거래소에서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한 4조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근데 결국은 이제 지난해에 우리 시장에서 매도한 주체를 보면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11조 3천억을 팔았어요. 코스닥도 2조 2천억. 그러면 거의 뭐 한 13조 5천억을, 그죠? 우리 시장에서 팔았죠. 외국인들 한 11조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그럼 결국은 지난해 우리 시장을 망가뜨린 주체는 누굽니까? 결국은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그 외국인의 따블을 팔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쪽에서는. 자, 근데 올해 이제 보면은, 자, 올해는, 어쨌든 올해 들면서 지금 현재 기관들이 4천억 정도 매도입니다. 4,800억. 그죠? 개인들이 이제 올해는 벌써 1조를 팔았죠. 그래서 올해 개인들은 좀 매도가 많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는 지수가 바닥에서 탈출을 한다는 뜻이죠. 자, 외국인들은 올해 연초 시작부터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금 이제 올해 시장이 열린 게 일주일 열리는데,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1조 4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보편적으로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단기, 지금 뭐 외국인들 단기 자금으로 유입으로 봐야 되는 단기 자금, 그러니까 쇼커버, 공매도 쇼커버가 됐든, 신규 단기 매수가 됐든, 그럼 외국인들이 올해 어쨌든, 올해가 아니고, 이 단기 자금이, 보편적으로 이제 한 3조 원 정도를 가지고 움직여요. 3조 매수, 또 매도는 또 일부 매도.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일주일 동안 뭐, 1조 4천억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도 매수세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외국인들 한 3조 원까지는, 이상은. 그러니까 만약 3조 이상을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더 흐름을 좋게 시장이 긍정적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올해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순매수 기조를 연초부터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글로벌의 스마트머니들이 오히려 아시아 쪽으로 오는데, 아시아 쪽 이머징 쪽으로 오는데, 이머징 부분에서도 이쪽 아시아,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또 이제 앞으로 중국이나. 그러니까 오히려 연말에 중국 자금이 빠져서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연초부터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뭐 금융주가 됐든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대표주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사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단기성이냐 뭐 바로 이게 치고 나가지는 않겠죠. 외국인들이. 그죠? 지금 뭐 글로벌 주식시장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역금융 장세에서 반등이니까. 그죠? 그러나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이야 뭐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또 좀 팔고 하겠지만은 올해 외국인들이 매수의 원년으로 삼지 않을까.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의 원년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기관들도 따라올 것이고, 그럼 기관들 중에서 따라온다면 그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금융투자 쪽이죠. 그럼 셀트는 그래서 올해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강화될 것이고, 거기다가 연기금이 만약에 올해 지분을 최저치를 늘린다면 10%까지 만약에 매수를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제가 리프트 어제 이제 강의에서 어제 유료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유료 강의인데도 이게 이 강의비 안 내신 분들은 연초부터 대머리 되기 싫잖아요. 참 그죠? 프로들은 저도 뭐 그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요. 또 저도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자료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 2만 원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2만 원의 강의비를 내므로써, 그죠? 또 내가 뭐 보람 있는 강의를 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유튜브니까 공짜로 맨날 하는 거 그거 들어봐야 뭐하나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확신을 좀 가지자 이런 뜻에서 제가 주말에 이렇게 유료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그래서 올해 연기금도 이제 작년까지 연기금이 계속 팔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트도 지금 연기금이 매수, 그러니까 일부 지금 보면 연기금 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일부 또 이제 이쪽에 뭐 성장주 흐름에서만 일부 보니까 매수를 하는 것 같아서 보니까 삼성전자 그렇다고 매수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셀트는 지금 올해 들면서 매수가 지금 강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연기금이라는 뜻이죠. 액티브 쪽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금융투자가 지금 1조 차이인데, 이거는 이제 공매도, 이 배당 관련 물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셀트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올해 셀트리온을 수급을 딱 보면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올해니까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외국인들이 17,000주 매수 우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매도 주체를 보면 누구냐 하면 바로 금융투자 쪽이에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배당 관련 물량에서 금융투자가 어쨌든 7일 연속 매도를 했으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셀트도 어쨌든 뭐 시가총액 지금 뭐 12m 내려갔지만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수급 부분에서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의 금융투자 쪽의 매도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뭡니까? 셀트는 자산운용사의 공매도 주체 몸통인 사모펀드가 28,000주. 근데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냐 하면 자산운용사가 공매도를 한 2, 3만 주씩 계속 쳤다는 거죠. 그죠? 그 2만 주씩 7일 동안이면 몇 주예요? 금해도 2714, 14만 주, 15만 주예요. 그죠? 그러면 순수하게는 그러면 공매도가 크게 늘어야 되는데 이따가 뒤에 보면 또 답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연기금이 11만 주를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죠. 우리가 지난 연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해 그 상반기 이후, 그러니까 2분기 때 이럴 때 연기금이 매수가 좀 컸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크진 않았거든. 그죠? 근데 이제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벌써 11만 주를 매수했어요. 그럼 결국은 연기금이 가져간 물량이 뭐죠? 공매도 물량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공매도. 또 프로그램 관련된 물량들. 배당 물량이 됐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12만 5천 주 매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에 이제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의 공매도가 또 한 10몇만 주. 그걸 다 누가 연기금 가져갔죠. 외국인들은 거의 간방이니까. 그죠? 개인들도 간방.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서 금융투자가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로그램 관련, 그러니까 배당 관련 물량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 보는 거죠. 그럼 이번 주부터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트에 무조건 탄력적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물론 이제 공매도 애들이 칠지는 모르겠지만, 연기금은 매수 기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연기금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금융투자 이 세 개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쪽에 지금 연기금은 긍정적으로 벌써 나오고 있고, 금융투자는 이제 이번 주에 전체, 이게 어차피 전체 시장을 영향이 되는 것이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는 저는 한 2분기 정도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연기금이 이제 과연, 저번에 이제 6.6% 초반에서 지금 7% 초중반까지 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올해 과연 9% 중반을 넘어갈 것인가? 최고의 10%를 채울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보는 겁니다. 왜? 올해가 이제 셀트의 제2의 도약기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제1의 도약기 때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2018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셀트 매수를 유입시킨 거예요. 그것도 뭐 35만 원 때부터 주가 계속 빠지는데 연기금이 해서 물량 샀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때 그 당시 9.5%까지 채우다가 이제 쭉 좀 또 6.3%까지 줄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작년에 다시 매수를 들어온 건데 요번에 하면 저는 요걸 넘기지 않을까. 왜? 그때는 영업이익이 7,200억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셀트 영업이익이 1조를 넘기는 시대가 옵니다. 그죠? 계속 10% 넘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그 8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에 셀트가 단기 고점을 형성했잖아요. 21만 5천 원대, 그죠? 140만 주 매수예요. 외국인 매수가 더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2만 주면은 어쨌든 작년 8월 이후에 최고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수량으로는. 그죠? 반면에 개인들은 251만 주, 거의 비슷하죠? 259만 주가 최고치였으니까. 기관들 112만 주. 기관들도 한 136만 주 좀 줄었어요. 그죠? 왜? 누구 때문에? 사모펀드 때문에. 사모펀드가 지금 32만 주 팔았어요. 그 이후에. 얘들이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누른 거 아니에요. 뭘로? 일부 공매도. 그죠? 근데 다른 쪽은 연기금은 최고치예요. 연기금은 지금 91만 주야. 최고치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금융투자 쪽이 크게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112만 주, 그냥 12만 주.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간이 좀 줄었는데 기간 중에 누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공매도.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공매도를 막 외국계에서 했는데 이제 외국계에서 끝났다는 뜻이야.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6월 달부터 보면도 6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239만 주 매수해요. 6월 달부터. 기관들이 290만 주. 그러니까 기관들도 290만 주, 외국인들도 239만 주. 쌍끌이죠. 연기금 222만 주예요. 220만 주예요. 최고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아까 제가 봤지만 올해 지금 시작하자마자 연기금이 12만 주를 매수를 하잖아요. 11만 주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번 주에 연기금이 또 매수세를 보여준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오늘 이번 주에 수급은 결국은 이제 뭡니까? 개인들이 파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사모펀드도 그렇게 크게 매도를 할 물량이 계속적으로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막 의지로 지금 보니까 공매도를 누르고 앉았는 거예요. 응? 그게 벗겨져. 보여줘. 그죠? 이번 주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9일부터 12일까지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죠. 그죠?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예요. 또 바이오 쪽에 이제 매기가. 그러니까 시장도 지난주에는 바이오가 강하지 못했죠. 시장은 나름대로 뭐 지난주 후반에 좀 강했으니까. 어? 이번 주에는 바이오 쪽도 좀 바이오 생기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 수급 볼게요. 이건 이제 4월, 셀트리온이, 이쪽에 테마색에 블록될 이후에 300만 주예요. 최고치죠. 기관들 288만 주예요. 300만 주에 조금 줄었죠. 한 10몇만 주. 누구 때문에? 사모펀드. 이놈들, 사모펀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사모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아마 2008년도, 9년도, 10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투자 자문사. 랩 어카운트라고 해요. 1임 투자 자문사라고. 그때 한창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때 대표적인 게 투자 자문사의 박근영이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까불다가 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 제가 드린 거냐. 그때 그 당시에 랩 어카운트 했던, 그때 이제 예전에 망한 게 차화정. 그죠? 죽은 거 아니에요. 외국인 공매도 때문에. 특히 OCI. OCI를 외국인들이 50만 원에부터 공매도 엄청 쳤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 100만 원 간다고 막 쏘았죠. 투자 자문사에서. 그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걔들 망해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제 다 깡통 차니까 걔들이 일부 살아서 지금 바꾼 게 바로 자산운용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걔들이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셀트는 특히 더. 그래서 이 부분들 끝나간 싸움에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셀트리온이 작년이죠. 작년부터 보면은 셀트가 지금 외국계가 178만 주예요. 그죠? 기관들 250만 주 매수예요. 개인들이 586만 주 매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연초니까 보여드리지만은 이제 올해 카운터를 하면서 작년에 어쨌든 개인들은 셀트리온을 586만 주 팔았어요. 작년에 보면 여전히 사모펀드가 계속 팔고 앉았잖아요. 연기금 늘리죠. 자, 금융투자가 지금 2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금융투자가 5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금융투자 이렇게 차대 끼면 누가 팔겠습니까? 개인들이 100만 주, 200만 주, 500만 주 매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올해가 셀트가 이 변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장주와 가치주로 같이 나가는, 지금은 성장주 반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장주에서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쥐고 있고 성장주가 가치주로 바뀌어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이 팔면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확대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가장 연기금의 수급을 올해는 잘 상반기까지만 체크하세요. 연기금이 상반기까지 8%니 9%니 그러면 그냥 연말에 말할 것도 없이 외국인들도 그죠? 엄청나게 사재낄 것이고요. 기관 액티브 쪽뿐 아니라 이쪽에 금융투자 쪽에 부분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외국계 자금이 펀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기준으로 세우는 게
많이 의뢰하는 게 이제 연기금이 뭘 많이 담고 있느냐, 그걸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참고로 삼성전자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에. 물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좀 매수하는데, 이게 단발성 단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연초에 이제 조금 주가가 내렸다가 오르는 부분,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의 반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등.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이 폭이 나오는지. 근데 지난해부터 해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1억 2,800만 주 매도고, 기관들도 1억 1,500만 주 매도고, 개인들 2억 3,800만 주 매수예요. 그럼 올해 개인들이 지금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또 왜? 외국인이 그냥 사니까. 외국인이 사니까. 기관들도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융 투자가 좀 줄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매도가 올해 그렇게 크진 않아요. 1,4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근데 기관들 누구 올해? 연기금 보세요. 연기금이 6,500만 주를 팔잖아요. 응?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연기금이 반대로 셀트리온을 팔던가요? 계속 사잖아요. 이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연기금이 뭐 5년 전, 10년 전부터 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갑자기. 5년 전, 10년 전부터 산 게 아니에요. 연기금이 셀트리온을 매수한 거는요, 201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셀트리온 100만 주밖에 안 샀었어요. 16년도, 15년도, 14년도. 2018년부터 셀트가 35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3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연기금이 2018년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때 한 1,000만 주를 한 거죠. 1,000만 주를. 계속 2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또 한 번 올라올 때 좀 팔아내고, 작년에 많이 좀 팔고, 그 앞에 많이 좀 팔았었죠. 그죠? 한 3%까지 줄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한 1%는 채워 올렸고, 이제 올해부터 사기 시작하잖아요. 연기금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살 게 뭐가 있겠어요? 살 게 많지 않아요. FG PVT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고를 보면은, 창고는 이제 여러분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창고는, 미래셋하고 키움이에요. 작년에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를 가장 많이 매도한 창고가 누구였습니까? DB 창고였죠. DB 창고는 다 아는 것처럼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그죠? 많이 가 있는 창고였잖아요. 공매도를 피해자 해서 대차를 해주지 않는 증권사. 그래서 거기 갔던 창고가 처음에 이제 갔던 창고가 KB, 유진, 그죠? 마지막에 간 창고가 이제 증권사가 이동했던 증권사가 DB, 그리고 뭐 하이,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작년에 DB 창고에서 제일 매도가 컸어요. 근데 올해는 미래에셋하고 아마 키움 창고가 제일 클 거예요.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올해는 이제 미래에셋과 DB, 그러니까 이게 유진이라든지 하이라든지 키움이라든지, DB라든지 또 이런 쪽은 뭐냐 하면, 이런 쪽의 창고는 셀트에 좀 5년, 10년 된 이런 고객들이 글로 이동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거 아니고 이제 셀트가 2020년도 코로나 때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되었던 일반 주주들은 뭐 키움이든 미래든 여타 이런 증권사에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일부 또 미래나 키움에도 대주주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올해는 요 미래에셋증권하고 키움증권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1위가 될 거예요. 이 이제 고객들 대부분이 물론 큰 부분도 있지만은, 그죠? 단기로 호재를 보고 코로나 치료제 보고 들어왔던 물렸던 이제 친구들이 빠지는 그런 올해가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나가버리면 그때는 이제 주가는 날아가는 거지 뭐. 날아간다는 표현이 너무 한미라마는, 그죠?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올해는 이제 아마 삼성 창고의 매수를 좀 여러분들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는 뭐냐 하면, 삼성 창고는 셀트의 몸통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몸통. 국내 몸통. 그러니까 자산 운용소와 연관되는 물량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삼성 창고 쪽이, 또 한국 쪽이 아마 매수에, 좀
상위에 있는 그런 증권사가 신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차차 제가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 8월 달부터 결국 이제 골드만 이 매도 59만 주,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그거잖아요. 블록딜 물량. 블록딜이 아니라 그건 누구죠? 테마시장 물량, 그죠? 올해도 테마시장은 꾸준히 끄잡아 낼 겁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이기 때문에 공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마시장이 결국은 다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셀트에 이제 가장 수급에 있어서 나와야 주식이 본격적으로 가려면 테마스색의 매도가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말 그대로 단기로, 그죠? 코로나 치료제 보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다 빠져야 돼요. 그 시점이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코로나 투자자들은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빠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수급의 논리를 쭉 보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거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결국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단기 안 팔거든요. 손해보고를 못 팔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결국에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뭐냐면 25만 넘어가면 팔기 시작합니다. 25만 넘어가면. 자, 그때 보시면 되고. 자, 결국 이제 8월 달에 DB도 만만치 않게 매도했죠. 작년 8월에. 그죠? 48만 주니까. 다 누가? 다 외국계 창고 쪽. 자, 여기에는 쇼커버 부분도 있겠으나, 신규 뭐라고 했습니까? 스마트머니 외국계가 들어오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 스마트머니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주가가 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올해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게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외국계예요. 6월 달에 셀트가 바닥치고 시장도 바닥치고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6월 달도 마찬가지로. 자, 올해 보면 4월 달 이거는 이제 블록들 이후에, 그러니까 4월 달 이후에도 DB가 제일 매도가 많았었는데 이제 미래에셋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미래에셋 매도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올해 매도 이제 1위 올라서죠. 작년까지만 해도 DB가 1등이었죠. DB가 여전히 2등이야. 80만 주. 응? 그 다음에 KB, 키움. 이제 삼성은 올해 자꾸 가면서 이제 매수 쪽이 늘어날 거예요. 매도보다도. 한국도 매수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셀트가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자, 12월 23일부터 공매도가 35,000주, 43,000주, 34,000주, 23,000주, 46,000주, 그 다음에 결국은 12월 29일 날 마지막 날, 폐장하는 날도 59,000주라고 공매도를 쳤죠. 폐장하기 전날 46,000주라고 공매도를 쳤죠. 그리고 또 2월 달에 들면서 22,000주, 월요일 날 22,000주, 화요일 날 21,000주, 수요일 날 21,000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누적 잔고가 늘어나나요? 그죠? 올해 270만 주, 274만 주, 1월 2일 날, 1월 3일 날 270만 6천 주, 그리고 수요일 날 270만 3천 주. 그러니까 공매도는 올해 들어서도 크게 증가하는데 공매도 누적 잔고는 오히려 소폭 감소.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외국계가 공매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자산운용사가 공매도 하면서 오히려 외국계 쪽에서는 쇼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어지로 주가 올라가는 부분이든 내려가는 부분이든 자산운용사들이 누르고 있는데, 걔들이 뭐 외국인들처럼 막 10만 주씩 키우만 떼수는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얘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어쨌든 16만원, 17만원에서 공매도 친 거잖아. 그죠? 그럼 주가가 이제 17만원, 18만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쇼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 수준에서는. 아시겠죠? 물론 전체 이제 덩어리로 가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와서 주가는 좀 더디해서 속인 상하지만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자, 대체 잔고? 이거는 변동성을 크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4일날 940만 주, 97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작년, 우리가 연말에 28일, 29일만 하더라도 820만 주, 815만 주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급방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
대차 잔고는 셀트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늘고 증가하고 그럴 때 1000만 주까지 갔을 때 그러지만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12월 초에 중순에는 1060만 주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1080만 주, 1090만 주. 의미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대차는 잡으시고 신경 쓰지 마라. 대차는 공매도 부분도 크게 신경 필요 없다. 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올해는 연기금의 매수 부분 요것만 일단은 1분기 1월 2월은 좀 신경 쓰면 된다. 자, 신용. 과거 같으면 신용 주가 많이 빠지고 오르고 하면은 신용이 증가하잖아요. 신용도 이제 안 늘어요, 여러분들. 셀트 신용 지금 114만 주예요. 그죠? 최근에 지난주에 4일 연속 계속 감소했어요. 주가는 3일 동안 올라왔어도. 그죠? 올라와도 이제 감소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주가가 올라오면 신용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셀트가 올해 멋있는 부분을 보여준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제가 주말에 이제 시간을 좀 되면 올해 셀트의 가장 큰 이슈는 한 5개 정도 이슈가 있어요. 5개 정도.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유료 특강을 또 한번 할 거예요. 공짜는 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공부가 되는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저는 프로예요. 무슨 말 아시죠?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회원 유치하고 그런 거 저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강의 여러분들 제가 뭐 강의를 낸다고 안 내고 체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냥 당당하게 하자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저도 열심히 당당하게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끝났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제 셀트가 이번 주는 조금, 지난주 사실은 시장에 비해서 시장도 나쁘지 않았죠, 그죠? 우리 셀트 나쁘지 않았어요. 저점 뭐 확인하고 양봉 내고, 주봉상도 어쨌든 지난주에 양봉 냈으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저는 바이오 쪽에 좀 매기가 좋아지는 흐름도 좀 수급이 좀 좋아질 것 같고, 셀트도 이번 주에는, 그죠? 이제 프로그램 부분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좀 약간 탄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번 주 17만원 회복하고 화이팅 하자고. 아시겠죠? 올해 여러분들 셀트 좋아질 겁니다. 저축 열심히 넣으시면 돼. 이거는 뭐 얼마에 사고, 제가 이거 TV에 보면 목표가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올해 그런 말 제발 좀 듣지 마,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2024년까지만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 그때 가면 저도 여러분들 같이 뭐 셀트 가지고 제가 뭐 어디 평생 뭐 강의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올해 비록 시장은 좀 많이 출렁거려도 셀트 꼭 붙들고 아무튼 출발 잘 해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그 시황 부분의 강의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만 조금 들어보세요. 앞에 부분만. 왜 리프트 피프티인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